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례에 따라 3월 중순에는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차정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의결 73일 만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게 선포됐고 국회 봉쇄 시도 등 국헌 문란도 중대하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폭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던 거라며 탄핵 소추 기각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번 탄핵 심판의 당사자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네, 변론이 종결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재판을 마친 뒤에 재판관들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이후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완성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변론 종결 때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린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선고 전에 취임한다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일하게 남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어제 헌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증인 신문이 이어졌는데 관련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또 예산 삭감 등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에 힘을 싣긴 했지만 계엄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시 증언대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에도 비상계엄 당일 위치 추적, 즉 체포와 검거 요청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홍 전 차장이 거짓말과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건강상 사유로 세 번째 증인 채택 끝에 심판정에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부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현재는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도 종일 평일에 열고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정리하며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